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한결의 경향.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 36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활동가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 오늘 녹음을 엄청나게 빨리 해놓는 녹음입니다. 오늘이 9월 17일 월요일 오후 6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회의를 하다 보니까요. 이 미디어 탈곡기 다음 주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우리가 이제 다들 추석 휴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놀면 좋은데 이 방송이 안 나가면 또 우리를 잊을까 봐 여러분들이. 또는 심심할까 봐, 그리워할까 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순위가 떨어질까 봐 이게 제일 크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일관성 있어야 된다 사람은.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린 방송을 유지한다 이런 생각으로요. 미리미리 녹음을 하기로 하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중에 오늘이 이 땜밤 방송 첫 번째 녹음인데요. 오늘 굉장히 빠르게 17일 날 26일자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아마 보니까 이제 청취자들께서는 네. 어색하실 거예요. 이게 왜 뭐지? 당연히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런 네. 인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추석을 뭐 잘 보낼지 말지 알 수가 없이요. 아직 추석 일주일 남았으니까 지금 녹음 시점에 네. 자, 지금 그래서, 방송이 되고 있는 시점이 또 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네.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분들이 똑같이 우울한 상태일 겁니다. 그렇죠. 야, 진짜 내일 하루만 더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좀만 더 견디시면 됩니다. 네. 또 이틀 참으면 또 주말이고 네. 좋네요. 또 이틀 참으면 또 빨간 날이에요. 네. 10월 3일. 예. 아하. 네. 그리고 또 한 3, 4일 또 견디면은 또 한글날, 또 빨간 날. 예, 좋습니다. 빨간 날 맞네요. 예. 네. 아, 그렇구나. 힘내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힘내시고 네. 예. 공영방송의 적폐를 몰아내는데 앞장선 단체, 매일 주요 언론을 감시하는 단체, 조중동과 삼성을 향해 잘못된 것은 고치라고 소리치는 단체, 100% 시민의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는 단체, 이런 단체가 있다면 세상이 밝아지겠죠? 그런 단체 여기 있습니다. 민원연입니다. 민원연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한 달 10,000원의 회비로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392-0181. 저희가 이제 오늘 뭐를 하려고 하냐면은요. 민원연 시민방송심의위원회에 안건 결과들이 나온 것이 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 안건 열심히 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심의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는 우리가 좀 자주 검토를 안 했어요. 근데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중에서 나온 것들 위주로,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인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냥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날짜가 오늘 17일, 오늘자로 우리가 아직 결과를 못 받은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혹시 26일까지는 결과가 몇 건이라도 좀 더 나올지 몰라요. 그거는 또 저희가 27일, 28일 방송에서 또 살짝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해보죠. 제가 시민방송심의위원회가 지금 9월 17일 기준으로 17차 한 건까지 진행이 됐고요. 네. 많이 했네요. 17차 한 건은 현재 사실 17일 기준으로는 시민심의도 진행 중입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실제 심의 결과가 좀 더 나온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9월 17일 날 저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심의 결과를 낸 것들을 종합해서 일단은 말씀드리고 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처리 중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결과가 나온 거는 17차 안건까지 저희가 모두 심의를 넣었는데 그중에서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거는 6개밖에 안 됩니다. 네. 예. 가장 오래된 게 5월 23일 방송, 5월 23일 날 심의를 넣은 게 가장 오래된 건데 예. 벌써 한 3개월 지났죠? 네. 3개월 훨씬 더 지났네요. 아직 6개밖에 안 나온 걸로 봤을 땐 역시 이 심의가 아직까지 조금 오래 걸리는 면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래 이 정도 네. 걸리나요? 걸립니다. 예, 특히 그래요? 지금 저희가 기간 연장된 게 많아요. 기간 연장은 뭐냐면은 한 번 봐서는 판단이 잘 안 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의견 진술 전제로 의견 진술 전제로 전체 회의에 넘긴 것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할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결과가 나온 거를 말씀드리면 상당히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뭐 저희가 시민 여러분들께서 심의를 해주신 대로 팍팍팍 결과가 나오면 뭐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6개 나온 것 중에 법정 제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제2차 안건으로 상정됐던 TV조선 뉴스 7 5월 19일 방송에 북한이 미국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를 요구했다는 보도입니다. 이건 이미 오보임이 다 명시가 됐죠. 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우리 측 취재진의 명단 수령은 거부를 했는데 미국 취재진의 입국 절차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풍계리 방문 비용으로 우리 돈 1,100만 원 정도인 1인당 $10,000도 요구를 했습니다. 첫 소식 엄성섭 기자입니다. 뭐 이거는 뭐 사실관계를 차치하더라도 외신에 전화 한 통만 해보면 확인되는 거를 기자 한두 명 말만 믿고 그냥 보도를 냈다는 점에서 사실 굉장히 의도적인 부실 취재다. 뭐 이렇게도 비판이 나오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이렇게 취재하는 법은 없다. 이런 게 이제 변상욱 대기자 등 현직 언론인들의 평가기도 합니다. 이게 당연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무려 8,732명이 참여를 해주셔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이때 워낙 화제의 오보였기 때문에. 8,732명 중에 무려 8,707명이 법정 제재를 의결했던 그리고 실제로 법정 제재인 주의가 나왔습니다. 이게 논란이 상당히 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주의가 나왔습니다. 법정 제재가. 주의는 법정 제재 중에서도 사실 가장 수위가 낮은 제재입니다. 다른 거 보면은 이제 의견 제시가 2개 있습니다. 6개 중에 의견 제시가 2개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1차 안건으로 상정됐던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 5월 9일 방송 이게 뭐냐면은 세월호 리본을 나치 다윗별에 비유했던 김광일 앵커의 논평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색 리본이 이제는 사적인 공격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치가 유태인을 색출하며 붙였던 다윗별 같다는 반응도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분들이 법정 제재를 시민분들께서는 의결했지만 방통심의위에서는 의견 제시로 그쳤습니다. 또 하나 의견 제시 나온 것이 5차 안건으로 상정됐던 TV조선의 뉴스 9 저녁 종합뉴스죠. 5월 21일 보도 다시 머리 때문겠다 돌아온 한상균 위원장 이제 석방 보도였는데 한상균 위원장이 양심수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보도입니다. 심지어는 국제 엠네스티가 양심수로 보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오보라고 볼 수 있어요. 완전 사실상. 오보인데.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는 양심수를 폭력을 행사하거나 옹호하지 않았지만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문은 한 전 위원장이 주도한 2015년 민중총궐기 대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쇠파이프로 경찰관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경찰 버스의 주유구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경찰 버스들에 대한 방화를 기도하였다. 당시 경찰관 100여 명이 다치고 경찰차 4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법정 제재로 의결하셨는데 의견 제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의견 제시가 나오면은 저희가 심의를 넣었던 거하고 취지는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상규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국제 엠네스티가 분명히 한상규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는데 마치 양심수로 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 부분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고 해놓고 의견 제시를 내린 겁니다. 그래놓고 왜? 네,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뭐 문제되는 보도는 아니다. 이제 전체적인 보도 취지를 감안할 때 그런 악의성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문제는 나머지 기각된 사례들입니다. 결과가 나온 6개 중에 3개가 기각이에요. 근데 그 사례들이 이제 요 사례들이 사실 오늘 방송하는 이유인데. 먼저 첫 번째 기각된 거 3차 안건으로 상정됐던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5월 31일 방송에 김정은 헤어스타일은 뭐 검정 전화기 뭐 이런 겁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조롱조의 방송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이 미국의 국제이발사 협회라는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 김정은이 하도 이제 유행이 되다 보니까 뭐 말이 나오다 보니까 특이한 김정은 헤어스타일 4단계 연출 방법이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슬립백 언더컷이라고 해서 2000년대 축구선수 베컴이 또 유행시켰던 그런 머리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빅뱅의 그 G드래곤도 지금 보시는 모습이 베컴이고요. 최근에 G드래곤도 이 밑을 싹 깎아서 저런 식의 모습을 보여서 인기를 끌기도 했었죠.
머리 스타일을 다른 또 별명을 부르고 있는데 혹시 이현정 의원 어떤 머리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게 뭐 무슨 검정 전화기 머리라고. 네. 그런데 이 검정 전화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전화기가 이게 뭐 돌리는 전화기 있어요. 네, 아주 네. 드는 전화기였는데 네, 네. 그 머리 모양하고 이제 그 모양하고 이 모양입니다. 이 좀 모양. 비슷하다 해서 이제 저는 옛날에 이제 다이얼 돌리는 그런 머리였는데 예. 사실 이제 이게 김정은 머리가 원래 이제 세계에 알려지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법정 제재 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시민분들이 좀 많았던 안건 중에 하나긴 합니다. 3,797명이 참여하셔서 행정지도가 70명 나왔는데 이게 행정지도 70명이 저희가 17차까지 했던 시민 중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건 좀 웃고 지나갈 수 있지 않느냐. 법정 제재까지는 안 갔다. 네, 물론 법정 제재가 3,700명이 넘기 때문에 훨씬 다수긴 합니다만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조롱 쪽 웃고 넘어갈 방송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트위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트위터에 어떤 뭐 국제 이발사 협회 트위터에 김정은 헤어스타일을 만드는 방식이 뭐 사진으로 올라왔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놓고 10분 동안 떠든 방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위터 방송, 트위터 보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트위터 보도, 트위터 출처의 보도, 블로그 출처의 보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심지어는 우리가 트위터를 찾아봤더니 없더라. 국제 이발사 협회 그 보스턴 지역의 이발사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뭘 하니 이렇게 했던 건데. 찾았다면서요. 이게 웃깁니다. 이게 기각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출처를 찾으셨어요. 참 대단합니다. 나는 또 나는 이렇게 심의를 열심히 하신 줄 또 처음 알았네. 우린 못 찾았는데. 네. 그랬대요. 국제 이발사 협회 트위터 바버 뉴스라는 계정에서 김정은 헤어컷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2014년 3월 26일에 첨부되어 있음을 확인한 점. 그리고 이 내용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또 그리고 또 이건 이제 방심위의 단골 멘트죠. 출연자 개인의 의견을 밝힌 수준인 점 이렇게 세 가지 점을 감안을 해서 기각했습니다. 그냥 언론에서 화제가 된 수준이 아니라 뉴욕타임스 등 외신까지 화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뭐 외신이라면 뭐 다 되겠네 이제. 네. 아무튼 이런 이유로 기각이 됐고요. 네. 6차 안건 채널A 뉴스탑10 6월 18일 방송 서울 불바다 공포 사라지나 이것도 객관성 사실 저희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다 시민심의위원회에 올리는 편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휴전선 상호 군축 얘기를 놓고 상호 군축인데 남한만 무방비된다고 주장한 방송입니다. 자, 300mm 방사포는요 최대 사거리가 200km에 달해서 경북 지역까지도 포격이 가능하고요. 170mm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춘천 일대에 포격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만 보더라도요. 남한 전체가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에서는요. 남북 군사회담에서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에서는 노동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을 그대로 가진 채 우리 남한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저런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남한만 무방비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됐던 근거들이 상당히 터무니가 없었어요. 휴전선의 상호 군축에서 우리 휴전선 근처에 우리 전력들 다 빼면은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핵무기는 휴전선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전선에 있는 무기들 빼도 우리가 핵무기 타격할 수, 그러니까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휴전선 말고도 있죠. 우리 군이 바보입니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사드, 그 유명한 사드, 그런 거 다 핵무기 대응하자고 들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었고, 300mm 방사포를 주구장창 떠듭니다, 채널A가. 사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넣은 건데, 300mm 방사포를 과연 이 휴전선 전력으로 봐야 하느냐. 휴전선에 이제 장사정포 이런 게 있는데, 북한 이제 무기가. 그런 거에 넣을 수 있느냐. 이건 사실상 미사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300mm 방사포가 휴전선에 배치됐다는 것도 근거가 없어요. 근데 채널A는 그거를 배치됐다고 전제를 해놓고 보도를 했거든요. 심지어 TV조선도 그렇게 보도 안 했단 말이죠. 300mm 방사포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보도하면 어떡하니. 그래서 우리가 넣었던 건데 이제 방심위에서는 이렇게 기각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장사정포의 후방 배치로 인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보적 위기 상황의 가능성과 우려를 속에 전달한 수준인 점.
향후 남북 군사회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와 관련하여 출연한 국방 전문가가 개인 견해를 언급한 수준인 점. 개인 견해 언급이면 다 되네.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군이 보다 면밀한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간 대화에도 불구하고 안보 태세 강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대담의 전반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근데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그 앵커가 나서가지고 그 화면 앞에서 막 엄청 전폭가 뭐 어디까지 포항인가 뭐 거기까지 온다면서 뭐 부산까지 간다 뭐 이런 거였죠. 그러면서 막 음악 막 엄청난 음악 깔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막 자체 제작 영상도 만들고 난리가 났었어요. 전문가의 견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행자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요. 기각 사유에 이게 이제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기각 사유로서 저희 이제 심의를 넣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심의를 제기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민원을 넣을 때가 300mm 방사포랑 그 이제 개인 견해라고 쳐도 개인 견해 중에 뭐 핵무기랑 뭐 노동미사일 이런 거 언급하면서 휴전선 상호 군축을 비난하고 있는 건데 핵무기랑 그 노동미사일 같은 거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분명히 이렇게 넣었거든요. 300mm 방사포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객관성에 어긋났기 때문에 개인 견해라도 보도 대담 프로그램에서는 개인 견해라도 객관성을 지키라는 게 분명히 심의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상태로 기각이 됐고요.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7차 안건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결정 2018 6월 13일 방송 6월 7일 방송 이 두 방송에 걸쳐서 김정은 암살 대담 사실 이게 기각된 게 가장 충격적인 건데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6월 7일 날 이것이 정치다. 심지어는 6월 13일 6.13 지방선거 개표 방송에서 김미선 앵커가 하루 종일 김정은 암살을 떠들었던 그 방송입니다. 싱가포르라는 위치가 말레이시아의 끝에 이렇게 있는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어떤 나라냐면 김정남이 암살된 곳이잖아요. 붙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차피 그런 지역으로 가는 상황인데 그것도 혹시 머릿속에 좀 들어와 있지 않을까 우려가. 오히려 저게 센토사 섬. 그 둘만의 미팅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기 스나이퍼가 탄다면 총으로 이렇게 저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운행을 하지 않죠. 이제 운행 자체를 안 할 거고 다리를 막을 거고 우리. 전 좀 눈길 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정일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임했을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굉장히 불안해했었고 그 비스트를 보여주면서 트럼프가 당신 타봐라고 했는데 탔을 때 뭐 폭탄이 터질 걸 우려했는지 결코 타지 않았거든요. 자존심이겠죠. 절대 트럼프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을 믿을 리가 없습니다. 비슷해 왜 안 타죠? 타보면 되는데. 무섭나요? 그래도 그 안에 독이라도 묻었을지. 그러니까 아니 문 닫았을 때 터져버릴 걸 생각했어요. 설마 터뜨리게 하겠습니까만은 아무튼 독이라도 묻혀서 며칠 후에 자기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있을 수 있겠죠. VX 같은 거. 저희가 다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도 지적을 했고요.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희가 분명히 지적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차에다가 폭탄 설치해놓고 그 차 구경시켜주는 척하면서 저 폭탄 터뜨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안 돼. 네,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거는 정말 약하게 나왔어, 그죠? 기각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각 사유를 또. 김 위원장이 평양을 비웠을 때 쿠데타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들은 일부 외신 보도에서도 이미 언급된 점. 외신 보도. 네.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 김 위원장의 신변 안전 문제에 관한 우려를 전원의 형식으로 소개한 점. 그러니까 전원, 외신 이런 거 그냥 다 따서 그냥 하면 된다는 소리죠. 네. 그리고 또 뭐 이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일말의 우려가 없겠습니까? 싱가포르 회담에 가겠다고 했다는 것을 보면 일종의 자신감이 있어서 나라를 비우겠다고 그런 확신이 있었으니까 등등 다른 출연자가 나름의 설명을 덧붙인 점. 저격 가능성을 제기한 출연자 발언은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지리적 특징을 설명하면서 경호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를 언급한 점. 북한 최고 지도자가 50여 년 만에 중국을 제외한 해외 방문을 한다는 역사적 상황에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는 점. 네, 이런 점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 측에. 네, 이게 이제 뭐 센토사 섬의 지리적 특징을 감안했다. 그 케이블 한마디도 안 했던데. 그 케이블 이게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취미를 넣은 것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저격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라 했냐면 뭐 지리적 특성을 감안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뭐 기각했다잖아요.
방송 내용은 그게 아니라 거기 가기로 돼 있는 센토사 섬에 케이블카가 하나 있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 케이블카를 막 방송에 보여줘요. 아 맞아요. 아 그러면서 이 케이블카에 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더니 거기서 만약에 갑자기 탄다는 전제하에 저기서 저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술집에서 술 먹다 수다 떨듯이 그런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저격 가능성이. 아니 그리고 트럼프 차에 태우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것도 답변이 안 나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 차에서 폭탄 터뜨린다는 얘기가 그게 또 답변이 안 나와 있는.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모든 기각 중에 저게 제일 이상하죠. 진짜 황당하네. 네. 뭐 이렇게 다 감안을 해줍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각을 하려면요, 기각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경징계 같은 경우에도 기각 사유를 저는 기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각할 수 있지 방심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언론 자유라는 굉장히 첨예한 가치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기각 사유의 이 공통된 점이 뭐예요? 즉 이 세 개의 사례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각 사유를 보면 자꾸 감안을 해줘 방송사 입장을. 그러지 말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의견을 반박해야죠 방심위가. 당연하죠. 내가 물어봤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그렇죠. 수긍을 하든 화를 내든가 할 거 아니에요. 아예 대답을 안 해버리면은 그죠. 쌩 까는 거죠. 그러니까 심의 내는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 기각 포럼에 우리 민원연 포럼에서도 얘기한 적 있지만 약간 황당하고 약간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내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냥 이게 업으로 삼는 입장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방심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요. 그렇죠. 아무리 전화를 해서 아무리 심의를 놓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CR도 안 맥힌다 이거. 듣는 척도 안 한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하더라도 좀 더 납득할 만한 민원을 제기한 시민이 거기다 쓴 거는 최소한 좀 답변을 해달라. 이런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방송을 열심히 했잖아요. 방송도 하고 포럼도 하고 막 했더니 자꾸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차가 우리가 말한 것보다는 조금 더 정밀화되어 있는데 사무처가 무조건 다 기각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사실 저도 그날 이제 포럼에서 말씀드렸는데 사무처가 먼저 판단을 하지만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본인들에게 있는 그 검토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민감한 부분은 보내서 전문위원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법제팀이라고 하나? 그 법을 이제 결국은 이게 혹시나 재심이 들어오거나 이제 법리적으로 다툴 수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본인들이 심의위원들이 방송 소위위원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한다. 그렇게 해서 기각이 된 거기 때문에 사무처 마음대로 기각할 수는 없다. 거기까지는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기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사무처고 뭐 전문위원이고 지금 심의위원이고 전부 다 같은 생각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방송소위 특히 5명의 방송소위 위원들이 오케이를 해야지만 기각이 결정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 것은 이게 분명히 양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위 위원들 5명이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구멍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악의적인 게 아니라도 실수로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 기각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민감한 사안은 그 기각을 안 했으면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이건 다퉈보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기각이 안 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심의가 너무 많다라고 본인들 주장하고 계신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잘 심의를 하고 있고 기각을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 아직 확정을 못 내린 상태고요. 포럼 이후에 아무튼 반응은 분명히 이제 들었어요. 설명 같은 거 듣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좀 엄벙덤벙하지는 않다라고 본인들은 꼼꼼하게 심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지난번 우리가 민원연 포럼에서 했던 그 심의 기각된 사례들도 굉장히 황당하지만 사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서 특히 뭐 김정은 머리 이거는 뭐 우리도 그냥 기가 막혀서 낸 거니까 그렇다 칩시다. 사실 저것도 저런 식으로 사람 놀려먹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굳이 저렇게 방송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런데 저 좀 전에 그 김미선 앵커가 호들갑 떨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 저거는 전문 방송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전문 방송인이 저렇게 완전히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애초에 그 재승인, TV조선 재승인 이런 얘기할 때 그러니까 완전히 패널의 문제와 완전 진행자의 문제는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뭐랄까, 자질이 안 되는 진행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방송을 중단시키거나 뭐 퇴출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었는데 그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오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 사람은 퇴출이 거의 필요한 사람의 수준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논의조차 되지 않고 기각이 됐다는 거는 저건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저거를 가지고 저거 한 건만 가지고라도 도대체 왜 이게 기각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경고감인데 이렇게 막말하는 게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막 되고 그 평화 무드가 막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완전 찬물을 끼얹어도 보통 끼얹지 완전히 찬물 정도가 아니라 고춧가루를 쏟아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이거를 왜 정말 기각이 되느냐. 지금 봉우 씨 말한 것처럼 전혀 답도 되지 못하고 우리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명이 되지 않는 저런 기각 자료를 보내가지고 기각을 했다? 근데 저거를 모든 사람들이 정말 3번, 4번의 그 검토 과정을 거쳐서 기각을 한 것이다? 그러면 진짜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완벽하게 우리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저런 걸 기각시켜버리면 그러니까 더 오히려 그렇게 방심위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해명을 한다 그러면 사실 방심위에 대한 신뢰도가 오히려 더 떨어지죠. 훨씬 떨어지죠.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앞으로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근데 또 처장님이나 민원연 입장에서 또 고민이 있겠지만 사실 이제 모니터 실무하는 제 입장에서는 저희 방송이나 종편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저희 업무 자체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어차피 민원연이 지금 민원 넣는 것도 사실 저희도 막 넣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진짜 안 넣고 넘어가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그래서 사실 실무자인 저 입장에서는 방심위가 뭐라고 해명하든 간에 저희는 계속 이렇게 늘 거다. 계속 이렇게 늘 거다. 방송이 거짓말하면 거짓말한다고 늘 것이고 누군가를 조롱하면 조롱한다고 늘 겁니다. 이거 근데 진짜 기록에 남는 거라는 거 저는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방심위나 방심위에 있는 사무처 분들이나 이걸 이런 식으로 기각을 해가지고 단메일이 오잖아요. 네. 다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에 남죠. 그래서 방심위가 그리고 방심위의 입장을 진짜 10분 이해해서 말씀을 좀 드릴 점이 있다면은 우리 예전에도 기각 포럼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은 방심위가 이렇게 국가 공공기관으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 공공기관은 아니라니까, 민간기관이라니까. 근데 이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확정을 줘주는 거죠. 그래서 불복을 하게 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는 게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로 그 불복 의사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민간 단체로 돼 있으나 사실상 공공기관으로 돌아가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기관이죠. 여야에서 다 추천해가지고 위원들 꽂아놓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방송통신위원회 명백한 공공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니까 정부에서 모든 심의를 확정하고 있죠. 심지어는 방송사에서 재심의를 요청할 때도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서 합니다. 심지어 우리 시민들은 그럴 권한도 없어요. 재심의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요, 시민들이. 네, 시민은 우리는 못합니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방송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공공기관이죠. 정부죠. 정부 기관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만약에 방심위가 진짜로 그런 고충이 있고 심이 많다는 것도 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니까 완전한 민간기관 완전한 자율심의기구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변화를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봐야죠. 고민은 늘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저는 이래요. 지금 사실은 완전 전면적으로 방송과 그 통신 관련된 모든 정부기관을 흔들어서 이게 아시다시피 방송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출범했죠. 그런데 방송위원회가 있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꾸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로 두 개로 쪼갰죠. 그러면서 그 과기정통부가 엄청나게 많은 그 방송, 특히 IPTV 관련된 내용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쪽에서 주관하고. 지금 우리는 많은 분들이 방송통신위원회니까
방송 통신을 다 방통위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통신 당연히 다 과기정통부에서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방송 관련된 많은 것을 그 어떤 정책 결정을 다 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파수 분배라든가 이런.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김대중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가 이거를 이렇게 확정을 짓고 지금까지 이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원래는 방송통신위원회 아닌 그 이전의 방송위원회는 독립기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랑 정부기구지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밑에 산하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냥 산하잖아요. 그 정부기구죠. 그렇게 두고 방송을 거의 장악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뭐 통신도 문제고 심의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다 문제고, 아까 뭐 자율심의를 차라리 해라 이따위로 할 거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서 어떤 그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뭐 여러 가지 정부기구들을 재정립하자. 그래서 예전에 그 김대중 정부나 뭐 이렇게 할 때 그 논의, 방송위원회를 출범시켰던 그 논의처럼 지금 다시 한번 이 미디어 관련된 그 논의를 다시 하자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 민원연도 그거에 대해서 좀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지지한다거나 방통심의를 지지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이 구조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체를 다시 틀어서, 그렇다고 과기정통부는 더 심하거든요. 거기 완전 상업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합쳐서 미디어를 어떻게 우리 국가가 이 문제, 그러니까 미디어 관련된 정책을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진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건 자율에 맡기고, 민간 영역이 해야 되는 거 민간에 맡기고, 이렇게 다시 정말 총체적으로 뭐 자유한국당이랑 민주당이랑 다 같이 모여서 다시 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논의는 그 논의대로 가지만 지금 현재 있는 제도 속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방통심의는 나중에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방심위 직원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심의가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방심위 직원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심의위원을 여야 정치권에서 꽂는 거 그거부터 없애달라고 직원분들이 나서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것만 고쳐줘도, 그것만 제도 개선이 돼도. 아니, 그러니까 민간 기구라면서 왜 그러니까 왜 정치권이 꽂아요? 그거를 우리가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 직원들 노조가 가장 열받아야 될 지점이에요. 민원연이 지금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시민들한테 하라 그래요, 심의. 얼마나 좋아. 방송 딱 올려주고.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뭐 저희가 민원연 포럼으로 이런 제도에 관련된 문제들, 방송법과 방송을 둘러싼 여러 정책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앞으로 시리즈로 민원연 포럼에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민원연도 좀 우리 입장을 가지고 정부는 이렇게 저렇게 개편되어야 된다, 방송법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지배구조 개선 뭐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총체적으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지금 이렇게 잘라서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뭐 11, 12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하던가, 정 안 되면 11월부터 시작해서 그 방송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추석 얘기를 너무 안 한 것 같은데, 예,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즐거운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조금만 참으면 휴일이 온다는 그 희망으로 다시 일터로 또는 현장 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네요. 오랜만에. 그렇죠. 네. 굉장히 멀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이트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 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